네, 안녕하세요. 지식 디자이너입니다. 네, 오늘은요, 온라인 강의를 위한 줌 활용 A2G 중에서 비대면 강의 교수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그 줌에 대한 기능들이나 아니면은 회의실 개설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해서 강의를 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강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네, 제가 생각하는 강의의 목적은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거나 태도 변화를 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지식, 기술, 태도 변화라고 KSA라고 이야기를 해요. knowledge, 스킬, attitude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변화를 보통 묶어서 역량이라고 하고요. 강의의 목적은 역량 함양을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언택트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조금 소개 자료로 내어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모습입니다. 줌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회의실 강의실 내에는 한 100여 명 이상의 학습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 발제하시는 분들, 강의하는 분 빼고는 이렇게 뮤트를 해놓고 있죠. 뮤트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의의 어떤 목적들,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효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때 사람들이 많은 강의들에서는 사실 상호작용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상호작용을 하기는 쉽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 그 외에 조금 소수의 학습자들을 두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한 그 강사님의 온라인 중 강의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줄 그었잖아요. 이 두 줄을 바깥쪽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나가서 자,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어떻게 색칠하는지 알겠죠? 네, 두 줄에서 그러면 얘네가 선이 사라졌다 보였다 하는 느낌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노트북이나 핸드폰 하시는 분들은 충전기 꽂아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생각외로 2시간 켜 있으면요, 얘네가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노트북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이나 핸드폰 하시는 분들은, 꼭 저기 충전하시면서 수업하시는 게 이게 충전량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쯤 되면 끊기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꽂아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로 쪽도 해주고. 네, 어떻게 강의 좀 잘 보셨나요? 우리 강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네, 강의를 좀 강사님께서 잘 하시는 것 같죠. 찬찬히 실습하면 잘 보여주면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의하실 때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아쉬운 점은 그런 거예요. 그 강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노트북 전원 그리고 스마트폰 전원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그죠?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실습을 막 하고 있는데 학습자들이 이제 영상이나
노트북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안내가 나왔을 때 부랴부랴 전원을 챙기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뭐 예를 들어 그 충전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전원을 연결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허겁지겁 저 전원을 찾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실습 장면을 놓치게 되겠죠. 그런 상황들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강의를 할 때는 사전에 좀 안내하고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앞단에서 미리 이제 체크리스트를 조금 만들어서 앞단에 소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오프라인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잡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님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온라인에서는 특히 사실 오프라인 생각하면 이런 부분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까지 좀 많이 챙겨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분들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라는 것은 강사와 학습자가 대면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네, 지난 영상을 계속 좀 보셨던, 꼼꼼히 챙겨보셨던 그 강사님이라면, 네, 답은 벌써 아시겠지만, 수업은 대면하기 이전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업을 진행할 때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학습자를 만나기 전에 해야 되는 사전 활동들. 지난번에 이제 줌 관련해서 안내를 했을 때는, 뭐가 있었죠? 뭐, 줌 생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교수법과 관련된 사전 활동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학습자 분석. 내 수업을 듣는, 내 교육을 받는, 내 강의를 듣는 학습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 운영 방법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보통 강의 내용에 대한 것들, 강의 교환을 만들거나 어떻게 흐름을 잡아가겠다는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신데요. 앞서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죠. 어떤 것을 사전에 안내하고, 그리고 활동들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넣을 건지를 조금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강의 대비해서 온라인 할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서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강의 중간에 운영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강의하는 도중에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한다든지, 그래서 학습자들이 조금 허둥지둥 된다든지, 강사도 그걸 보고 또 당황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 시점에서는 안내를 하고 사전 안내를 하고 체크를 학습 준비 체크를 하는 시간이다. 그다음에 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한다. 일부분은 또 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줌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수시로 할 수가 없어요. 줌 사용해 보신 강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학습자들이 음소거를 해 놓은 상태로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음소거를 해제를 하고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음소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사실 많이 번거로운 과정이죠. 그래서 이 활동들이 사전에 정의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참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내가 강사님께서 일방적으로 학습자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 자유롭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대는 뭐 이런 안내를 하는 거죠. 우리 학습자분들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소거 해제를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안내를 한 다음에 전체가 음소거가 해제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서로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학습 구성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자료 배포라는 거, 사전 배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접속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를 좀 드려봤어요. 저는 학습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이러닝 교수 설계에서는 참 많은 방법들이 있고,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학습자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툴이 이런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구글에서 지원하는 그 구글 설문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 운영했던 강사 과정, 줌 활용한 온라인 그 강사 과정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문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강사님들이 이제 학습자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줌 계정을 가지고 한 번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얼마나 줌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사용을 해봤는지 54.5%가 사용을 안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수업 운영에 있어서 줌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조금 사용하신 분 어려움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좀 많이 어려움을 느낀다. 앞에 내용과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나는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상호작용을 자주 활용한다. 강사분들인데,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형태인지, 상호작용을 좀 하는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호작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네, 그죠? 중간도 있고, 조금 안 한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하는 편이구나. 네. 그 다음에 나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게 어렵다. 네, 요거는 조금 그럭저럭 한다. 보통 약간 어렵다라는 분이 많으셨어요, 그죠?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쉬운 건 아니지만 온라인에는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좀 고려하니까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도 조금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평소 구글 드라이브를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이때 과정 자체가 실습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툴을 만드는 것들, 도구들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들,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지 해서 이렇게 취업이나 보드게임, 한국어 교육,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습자 분석, 학습자 파악을 하게 되면 사실 강사님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수업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학습자 분석들 이건 사실 약식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가능하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조금 마무리를 하기 전에 강사님들께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포 형성은 좀 잘하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수업의 룰, 그라운드 룰은 학생들과 좀 공유를 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상호작용은 또 잘하고 계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이번 시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은 요 라포 형성이나 수업 룰, 그 다음에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